태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 없이 왔어요. LG 첫 아시아 쿼터 라클란 웨이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쿼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첫 선수 데려오는데 어떤 선수일지 한번 보시죠. 키가 막 크지 않아요. 투수로서는 87 오버가 돼야 이 선수 투수로 좀 크다. 87 이하는 좀 투수치고는 조금 작다. 그래서 이 선수 보시면 팔각도가 좌안치고 높은데 종으로 떨어지는 공을 아주 매력 있게 구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행적으로 슬라이더도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좌안입니다. 좌안이에요. 이건 너무 좋아요. 좌안이에요. 97년 2월 17일생. 우리나라로 치면은 빠른 97이죠?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 옥춘씨, 옥스프링씨, 호주산 외국인 투수를 데려온 적이 있는데 아시아 쿼터로 이번엔 호주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니, 아시아인데 왜 호주가 있어? 그러기로 했어요. 특이점을 보자면 2023-2024 호주리그 MVP입니다. 그리고 2025 시즌에 KBO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이게 가장 좀 특이점이다. 성적이 2023-24 시즌 호주리그서부터 2025 시즌 KBO 리그까지 쭉 나열해봤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2024 시즌 더블A와 2025 시즌 KBO 리그입니다. 더블A가 우리나라 리그랑 가장 좀 수준이 유사한 미국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91.1이닝 나열한 리그 중에서 가장 표본이 넓기 때문에 이 리그를 좀 보셔야 되는데 호주 리그보다는 리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닝당 탈삼진율은 줄었죠. 하지만 피안타율, WHIP 특히 인상적입니다. 볼넷을 내주는 유형은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어택을 많이 하는 선수고 그러면서도 피안타율이 적으면서 평균 자책점 3.55로 AA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점. 거기에 가장 리그 수준이 비슷한 KBO 리그에도 2025 시즌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2이닝을 던지면서 16삼진, 에라가 3.15였어요. 피안타율도 거의 AA랑 비슷하게 나왔죠. 대신 WHIP는 좀 상승했습니다. 1.20. 아무래도 우리나라 타자들이 좀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또 새로운 공인구를 만진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또 고무적인 건 여기에 깨알같이 스몰 샘플이지만 우리나라 공인구를 갖고 KBO 리그 타자들과 상대해서 얻은 성적이기 때문에 깨알같이 POPS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사실 2인당 출루 허용률, 피안타율 요거는 한계가 있는 지표거든요. 피장타율 요것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딱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 POPS인데 말이죠. 0.567밖에 안 됐다. 굉장히 장타 허용, 출루 허용 이런 걸 억제를 잘한 친구였다. 심지어 KBO 리그에서도. 요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어떤 구종을 던지길래 KBO 리그 타자들이 이렇게 못 쳤느냐. 여기는 4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PPT에는 구사율은 4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고 좌타자를 상대할 때 4심 슬라이더를 거의 다 던지고 우타자를 상대할 때는 4심을 많이 던지면서 절반 넘게 던지면서 슬라이더 반, 체인지업 반을 이렇게 던지는 투수예요. 구종 옆에 적혀 있는 것은 이 선수가 KBO 리그에서 기록한 평균 구속이고 옆에는 전체 구사율입니다. 여기에 커브는 살짝씩 섞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구종의 가치, 이 구종 좀 설명해 주세요. 4심부터 노노 슬라이더 커브서부터 가겠습니다. 4심은 좀 뒤로 뺄게요. 뒤로 빼는 이유가 있어요. 슬라이더는 커터성 슬라이더입니다. 각이 크지 않은 대신 빠르게 휘어요. 커터성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속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스트라이크 어택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오히려 스트라이크 어택을 할 때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슬라이더의 탄착구를 한번 보세요. 좌타자 기준 바깥쪽 아래에 볼로 형성된 공도 많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많이 어택하지 않습니까? 직구 구속이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커터성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 존에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가끔가다 또 헛스윙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존 어택이 53.4%나 돼요. 볼로 형성되는 것보다 스트라이크로 형성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헛스윙률이 27.1%입니다. 각이 작고 스트라이크 어택을 이 정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헛스윙률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가운데 던지는 것도 많아요. 탄착군을 보시면. KBO 리그에서 던진 탄착군이거든요. 그럼 KBO 리그에서 존 어택을 한 것과 헛스윙률을 슬라이더 던진 것 중에 상대 타자가 얼마나 그 슬라이더 헛스윙률을 보여주는 건데 존 어택을 이렇게 절반 넘게 했는데 헛스윙률이 27.1%라는 건 좀 고무적인 스탯입니다. 그렇지만 삐프를 슬라이더에 매기는데 그 이유는 조금 더 각이 컸으면 좋겠어요. 좀 더 속이는 용도로 존 어택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존 어택을 덜 하고 스트라이크에서 볼로 빠지는 유인구로 확실히 가서 위닝샷을 갔을 때 이 선수의 위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A가 아니라 B프를 줬습니다. 그리고 커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사율도 낮죠. 슬러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탄착권에서도 보이지만 좌타자 머리에서 좌타자 저 바깥쪽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탄착군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1시에서 7시처럼 보이지만 2시에서 8시 정도로 흘러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종으로도 횡으로도 어정쩡해요. 커브라는 건 굳이 뭐 상대를 속이는 거 외에도 임창규 선수처럼 구속을 떨어뜨리면서 패스트볼과의 격차를 크게 만들고 타이밍 싸움을 하기에 좋은, 그리고 카운트를 잡으러 가는 용도로 좋은 공에 쓰이잖아요. 근데 각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슬러브 같다는 거는 슬라이드와 커브의 중간 같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느리지도 않아요. 공 자체가 좋은 어택을 38.9%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스윙률은 아예 0입니다. 이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5%밖에 안 던진 거예요. 커브가 요 정도로 안 좋으면, 그래서 제가 C플로 해놨는데 안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발로 던지는 피처다 보니까 커브를 안 던지기가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5%는 던진 건데 이 선수 우리 팀에서는 좌완 불펜으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브를 안 던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체인지업. 일단 옆에 탄착군 한번 보시죠. 앞에 봤던 것들이랑 다르죠. 특히 슬라이더랑 비교해보세요. 볼로 형성된 것들이 많고 심지어 다 우타자 바깥쪽에 일렬로 일정하게 볼넷을 잘 안 줄 뿐이지 좌우 커맨드가 보더라인에 걸치는 투수는 아니에요. 한복판에도 많이 던지는 투수라는 거예요. 볼을 많이 안 던질 뿐이라는 거지. 볼넷이 적은 유형의 투수가 커맨드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토러스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도 포심 슬라이더에서는 특히나 한복판에 많이 던지는 투수인데 체인지업은 커맨드가 됩니다. 팔 높이가 좀 좌투수 치고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우타자 바깥쪽으로 횡쪽으로 이동하는 무빙보다 체인지업이 종쪽으로 떨어지는 무빙이 좋아요. 슬라이더와 커브는 조금 횡적인 무빙이었다면 체인지업은 종적인 무빙입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공인구가 체인지업을 던질 때 조금 애를 먹는 외국인 투수들이 있어요. 근데 점차 이닝이 거듭될수록 체인지업 커맨드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미 KBO 리그에서 이런 탄착권을 보였다는 건 체인지업이 좋구나. 이미 잘 던졌어? 확정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급 구종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한 가지가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업스피드 구종이기 때문에 패스트볼과의 구속차가 좀 일정 부분 나야 되는데 이 선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속차가 10km 정도밖에 안 납니다. 헛스윙률이 38.9%. 슬라이더 커브보다 훨씬 헛스윙률이 많았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존 어택이 19.1%밖에 안 됐다는 거죠. 80%는 볼로 던졌는데 헛스윙률이 38.9%다? 아까 거의 40%만 볼로 던졌는데 27%의 헛스윙이었던 슬라이더랑 비교해보면 엄청난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체인지업은 특히나 패스트볼과 구속 격차가 있어야 돼요.
우리 팀에서 체인지업 가장 잘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인 임찬규 선수가 13kg 정도 차이 납니다. 2, 3kg 차이가 크냐? 라고 역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커요. 실제로 임찬규 선수가 몇 시즌 전에 체인지업의 구속이 갑자기 좀 늘어나는 바람에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가 한 10kg 차이였던 거예요. 웨일스 선수도 커맨드와 움직임 다 체인지업이 좋은데 패스트볼과의 격차가 좀 아쉽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직구, 포심 패스트볼. 직구라는 표현보다 속구죠. 패스트볼인데 아직도 직구라는 표현에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한번 직구로 가보겠습니다. 포심 패스트볼. 약점이 직구입니다. 약점이 패스트볼이에요. 변화구에서 A급 구종이 없다고 해놓고선 패스트볼까지 약점이야? 하지만 패스트볼이 강점이기도 합니다. KBO 리그에서 평균 구속을 144.4km로 찍었습니다. 6월 25일 날 기아전에서는 3이닝만 투구하면서 짧게 던지면서 특히 1, 2회 때 공을 좀 구속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빌드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좀 짧게 던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표본이 146.5 정도로 평균 구속이 튀었어요. 그게 20이닝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꽤 영향을 미쳤는데도 144.4였다. 선발로 나왔을 때 143에서 144 정도다. 평균 구속이. 그래서 140, 141, 142, 143, 144, 145, 146 여기에서 놀아요. 평범하죠? 손주영보다 느리고 송승기보다 느려요. 디셉션이 좋아요.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크로스 스탠스가 약간 되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만들고 왼쪽으로 투석기처럼 나오면서 던지기 때문에 예전에 박정진 같은 느낌이 있어서 투구폼에서 오는 낯설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피안타율도 낮게 잡혔고 POPS도 낮게 잡혔지만 그런 낯설음이 좀 제거가 되면 전혀 메리트 없는 구속. 그렇기 때문에 이 구종은 B 정도다. 그런데 6월 25일이 굉장히 큰 힌트를 줬습니다. 이 선수는 호주리가 끝나고 이제 막 와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투구수를 늘려야 되는 단계였단 말이죠. 이닝을 제한해서 던지는 걸로. 유일하게 3이닝만 던졌어요. 그 다음 이닝은 5이닝, 6이닝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 다음 3번의 등판은. 그렇다 보니까 구속이 낮게 나왔는데 이 경기는 3이닝만 던졌고 특히 본인이 뭘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1회 때 전력 투구하는 게 보였어요. 다른 경기에서는 5이닝 이상을 던져야 되니까 배분하는 게 보였어요. 체력을. 이 선수가 불펜에 나올 때는 1이닝 전력 투구를 할 테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 경기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 선수는 커리어 대부분 거의 90% 선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귀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구속이 첫 공만 146이었고 150, 149, 149, 149, 150, 149 2회 땐 조금 힘이 떨어집니다. 147, 148, 147, 147, 147, 147, 148 대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1회 때 던진 게 147, 8 찍으면서 3회 때는 아예 144까지 나와요. 그때는 평균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1회 때 첫 공을 제외한 모든 공이 149 이상 1이닝만 짧게 던지면 불펜으로 던지면 149, 150을 뿌릴 수 있는 친구구나. 커리어 초반에는 93마일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93마일이 149.6 정도 되거든요. 150 뿌릴 수 있는데 디셉션도 좋아. 투석기처럼 던지는 좀 범상치 않은 투구폼? 이게 A네. 이 구종이 A네요. 볼펜으로 가면 이 패스트볼이 약점, 평범 이게 아니라 강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스트볼이 150을 뿌릴 수 있으면 사실 슬라이더나 체인지업도 좀 더 살아납니다. 커브는 접어두고 B에 가까운 B풀이었는데 A에 가까운 B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판 이동은 어떨까? 왼손잡이 투수는 1루 쪽 투구판을 많이 밟습니다.
1루 쪽 투구판을 밟는 게 좌타자한테 더 강점을 드러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알렉산더 웰스, 쌍둥이 형입니다. 1루 쪽 투구판을 밟고 있어요. 지금 라클란 웰스는 3루 쪽 투구판을 밟고 있는 거예요. 1루 쪽 투구판을 밟고 있는 쌍둥이 형을 보세요. 공교롭게 좌타자가 서 있죠. 좌타자 입장에서 저 공이 지금 세상 밖에 나올 때까지 보일까요? 정말 등 뒤에서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고 정말 디셉션이 더 좋아요. 1루 투구판을 밟고 좌타자 바깥쪽을 갔을 때 포심과 슬라이더가 좀 더 대각선을 가고 아까 제가 커터성 슬라이더여서 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각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라클란 웰스는 왜 3루주를 밟느냐? 좌안이 3루를 밟는 이유는 체인지업을 구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죠. 우타자 바깥쪽으로 좀 흘러가는 체인지업을 구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이 라클란 웰스는 체인지업이 종쪽으로 좀 변하기 때문에 우타자 바깥쪽으로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특히 체인지업은 커맨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저는 1루 쪽 투구판을 밟아도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엄청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루 쪽 투구판을 밟으면 좌타자한테 상당히 난공불락이 될 수 있는, 좌타자가 라클란 웰스를 상대할 때 버거울 수 있는, 우리가 라클란 웰스가 결국엔 좌타자를 상대하는 불펜이 될 거라면 1루 쪽 투구판을 밟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고 뒤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라클란 웰스의 투구 사진에서 하나 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눈썰미 좋으신 분은 캐치를 했겠지만 2점 차 5회 2사 1루예요. 1루 주자도 그렇게 느린 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 보세요. 엄청 치켜 올리죠. 퀵모션이 빠르지 않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투석기 동작을 또 해. 주자를 퀵모션으로 묶는 능력이 좀 약하다. 견제 동작도 뭐 엄청 장점은 없어요. 물론 좌투수니까 서로 바라보니까 1루 주자랑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억제 능력은 있지만 만약에 불펜으로 등장했을 때 주자가 있을 때 혹시 자동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는, 개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특히 우리 감독님을 만났을 때 그런 점이다. 요거까지 짚고 총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총평. 자, 결국엔 볼넷을 내주는 유형은 아니에요. 좌완 불펜으로 이 선수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자면, 그러니까 그동안 좌완 불펜으로 사용하던 이유찬 선수는 굉장히 커맨드가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라클란 웰스 선수는 WHIP가 어느 리그를 가도 상당히 낮았고 한국에서도 특히 KBO 리그에서도 1.20으로 훌륭했다. 다만 확실한 A급 구종이 없어요. 특히 이게 불펜한테는 더 중요한데 없어요. 제가 늘 투수를 말씀드릴 때 A급 구종이 있냐 없느냐가 첫 번째 척도다. 나는 오히려 제구력보다도 이게 더 척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없어요. 근데 그건 선발로서만 있다. 불펜에서는 포심의 구속이 150까지 오르기 때문에 좌완 150은 지옥에서도 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은 구속혁명이 일어났고 일본은 구속혁명이 또 일어나면서 좌완 150을 지옥에서 데려올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좌완 150 상당히 귀합니다. 불펜에서 150을 던질 수 있다면 디셉션도 좋고 투구폼도 독특하기 때문에 이 패스트볼이 A급 구종입니다. 불펜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팀이 불펜이 없죠. 좌완 불펜이. 그리고 패스트볼이 강해지면 변화구도 덩달아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B에 가까운 B풀이였다면 패스트볼의 구속이 상승했을 때는 A에 가까운 B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 25일 기아전에 150까지 나왔던 그 기아전에 패스트볼을 보시면 헛스윙률이 25%까지 올라가요. 아까 패스트볼 헛스윙률이 잠시 나왔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상승한 지표입니다. 특히 페스티벌의 존 어택이 평소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헛스윙률이 늘어났어요. 이건 그날 150까지 던지면서 페스티벌의 가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슬라이더의 헛스윙률 보세요. 2배가 상승했죠. 페스티벌이 150까지 던지니까 슬라이더의 헛스윙률이 상당히 늘어났다. 페스티벌 맞추려고 앞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타임을. 근데 체인지업은 5% 줄었어요. 이거 뭐야? KBO 리그에 온 초반에는 체인지업의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33%였어요. 페스티벌의 구속이 늘어났을 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도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6월 25일 기아전이 상당히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LG가 가장 필요했던 왼손, 특히 왼손 불펜 자원. 그리고 왼손 선발 자원은 손주영 있죠, 송승기 있죠, 윤식이 제대하죠. 많은데 불펜은 함덕주밖에 없는데 자꾸 실종됩니다. 물론 이우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찬 선생님도 스텝업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상대 왼손 타자들을 잡을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그렇다고 해서 우타자를 못 잡을 거냐? 아니죠. 공이 150km 패스트볼이 나오고 체인지업이 좋기 때문에 충분해요. 우타자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불펜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를 데려오는 팀 중에서 유일하게 KBO 리그에서 입증된 자원이라는 거죠. 누구도 KBO 리그에서 시라카와를 제외하고 던져본 적이 없죠. 이 선수 엄청난 빅샘플은 아니지만 20이닝, 한 달 동안 KBO 리그에 적응하고 던져봤다는 것은 공인구에 대한 적응,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적응, 그리고 우리도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자원. 시라카와 선수는 또 평균 자책점도 높았다면 이 선수는 지표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된 자원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불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투에 과연 괜찮을 것이냐, 시즌을 이렇게 길게 불펜으로 했을 때 시즌 후반기에 체력적인 저하가 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물음표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퀵모션이 느립니다. 이 점은 특히 연경현 감독님 체제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점점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걸 물론 퀵모션을 고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퀵모션을 고치고 들어왔을 때 또 구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갖고 있는 피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검증된 자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자원을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아시아 쿼터 라클란 웰스를 좀 분석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재원 선수, 우리가 이재원 선수 다 아는 것 같지만 더 파헤쳐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원은 또 2023 시즌 가지고 2024 시즌, 2025 시즌의 이재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 시간을 한번 해볼까도 해요. FA나 2차 드래프트로 인해서 다른 걸 먼저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영상일 거라는 확신은 남겨두지 않은 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케바!